분산농 동화쌤입니다. 이제 한국사가 이게 외우면 점수가 좀 나오고 안 외우면 이제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흐름을 잡으면 아니면 보는 법에 의해서 네. 그 의미를 판단하는 그 단순 암기 말고 의미를 판단하는 걸로 푸는 방법도 조금씩 조언을 왜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도 보면 국사를 편찬했어요. 그러면 이게 역사책을 편찬하면 왕권이 최전성기라는 거는 알죠? 네. 또 여기 보세요. 백제왕을 죽였어요. 그럼 엄청나게 전성기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전성기인데 백제왕을 죽였으니까 고구려나 신라 둘 중에 하나야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신라까지 찾으면 이걸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자, 22남로는 백제죠? 네. 근데 평양으로 옮기니까 백제인데 고구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빼죠. 고구려야 되죠? 고구려죠. 빼고 이것도 뺐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남았다고 쳤을 때 사신관 제도는 지방에 있는 자제들을 수도로 데리고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지방을 견제하니까 왕권이 최전성기는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구조소경이면 이제 행정체제 전비됐지 물 전성기야. 아하. 그러면 최전성기는 요거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최전성기에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왕권이라는 게 이렇게 국가가 있잖아요. 네. 성립이 되고 망할 때까지 최전성기가 이때쯤에 오든지 이때쯤에 한번 중흥기가 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만들고 율령체배 전비하고 강해지려고 하다가 최전성기 왕이 오고 꼬부라지다가 다시 부흥하는 왕이 오고 그러다 망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라는 거죠, 이때. 그쵸.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있는 제조들이냐 이런 것들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면 중흥기겠네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차지하면 이때는 최전성기겠네요. 그죠? 그쵸. 한 나라의 흐름으로 쳤을 때 이거는 전성기, 이거는 중흥기, 요거는 초기 조금 지나서 요거는 전성기일 수도 있어. 근데 평양이랑 22담로는 없앴어요. 지금. 예, 없애는 거 잘 없앴는데 그거 말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한 나라의 전체 상황에서 이거는 전성기냐 아니냐 아니면 중흥기냐 시작기냐 체계 정비기냐 요거를 나눠서 이런 제도는 이때 필요해 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이걸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해되세요? 네. 국사하면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외워서 이거 외워 그럼 끝나버리면 할 말이 없다는 걸 풀어줄게. 그런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을까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거죠. 네. 됐나요? 네. 자, 가국가 이렇게 몇 가지 올라간 거네요. 그죠? 네. 그럼 특징이 뭐예요? 천리장성도 있지만 서경도 있고, 그죠? 네. 요것도 있고, 그죠? 네. 그죠? 이렇게 되는데 요게 강동육주 그러니까 이걸 힌트로 공동육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문제를 풀 때는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한 번씩 글자 써 있는 거는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특이한 거는 이거 뭐야? 모든 과목, 국어도 그렇고 그림을 보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럼 가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 괜히 이게 써줬을까? 아닌데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라 이런 뜻 아니었을까? 라고 하면 접혀갈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닌가요? 맞아요. 좀 아깝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근데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하버리니까 네. 완전 좀 포괄적으로 봤는데 그림을 보니까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코난이 하는 것처럼 그림은 힌트를 찾는 거라는 거죠. 그림을 다 체크해라. 그림은 다 체크해라. 네. 이해됐어요? 첫 번째 거 아까 그거는 뭐였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를 생각해봐라. 흥망성쇠의 과정. 흥망성쇠의 과정을 생각해라. 이건 뭐라고요? 그림의 초점, 키, 힌트를 찾아라. 그러면 요걸 설명을 안 해줘도 이제 됐어요, 이거는? 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봐요. 지금은 본인은, 저 못 외워서 틀렸다고 그러지만, 아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쵸. 다 되지는 않아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걸 볼 때,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에서 계승했으니까, 계승이니까 발해네요. 고려인 줄 알았어. 네. 고려도 계승하지 않아요? 아, 그렇대요. 근데 상경이라는 단어를 봐야 그니까요. 되네요. 아. 그 당연히 다음에, 고려일 줄 알고. 아, 그러니까, 고구려를 성격이 계승하는 거. 이건, 그러면, 당연히 이걸 잘못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면, 발해라는 걸 알았으면 이거 맞췄어요. 그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노비양건법, 광종, 이렇게, 남부여, 상수리제도, 전민변정도감, 신라도를 신라와,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남북국 시대 얘기네, 이게. 그래서 발해. 신라도를 통해 신라와 교류했다. 남북국 시대를 네. 물어본 거네. 네. 그러면 이걸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표에다가 요 노비안건법 체크, 남부여로 체크, 연도를 알아요. 상수리제도 언제인지 체크. 그래서 연표를 뽑으라고 그랬죠, 제가. 연표에다가 이걸 체크를 하면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어 하면 끝나네요. 네. 자, 이때 자, 계승한 무엇의 수도였던 상경터에 오래 남았습니다. 가나라, 국가에다. 그다음 발해다. 그러면 발해의 특징이 뭐냐? 낼만한 게 남북국하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된 수도랑 주작대로랑 그죠? 이니에시 충효신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되는 이원체로 되는 거. 그런 거랑 해서 발해의 특징 1, 2, 3, 4, 5 이렇게 짜라락 정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연표를 쭈루룩 읽어봐야죠, 발해를. 이런 기회에. 네. 결국은 뭐라고요? 본인이 이걸 쭈루룩 읽어요. 저는 이렇게 끌어가면서 읽고. 핵심어를. 자, 정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다 다 넣어 정리하라고? 연표에 정리해라. 그래서 연표의 흐름을 쭉쭉쭉쭉 잡고 읽어라. 그러면 틀린 거는 그것이겠지만 발해 시대에 대한 흐름이 뭔지 이게 언제인지 하면 나중에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오면 전민변정도감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남부여를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고 상수리 제도를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네. 그럼 됐어요 여기? 네. 자 여기 송광사다 전남 순천인데 이 사찰은 수선결사운동 수선사결사운동 네. 근데 여기에 무신집권 기가 중요한 거네요. 그죠? 그쵸. 왜 이 기간이면 고려에서 불교가 이렇게 변했을 때 어떤 종파가 유행했을까? 어떤 종파가 유행해요? 교종선종 계열. 어떤 게? 종파요? 네. 그때는 개혁적 승려와 지방민의 호응을 받으면 선종이에요, 교종이에요? 선종이. 오, 선종일 가능성이 크고 무신집권기니까 무신들은 복잡한 영전 싫어. 그래서 선종. 그럼 선종 계열의 승려일 가능성이 있다. 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죠? 그랬을 때 이 불교 전체 흐름 쭈루루루룩 나오는 흐름이 나오겠죠? 네. 흐름이 쭉 나오는데 천태종, 조계종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네. 이건 창실이가 처음이죠? 그쵸. 이건 옛날 거죠? 네. 그런데 가인물인데 서경청도는 묘청이니까 이거는 한참 아니겠다. 부석사 여러 사찰 이걸 모르겠다. 네. 그런데 선종이 많으니까 혹시 4번이 아닐까? 이렇게 도노점수 정해쌍수 선종 역할이잖아. 네. 그래서 풀 수 있을 가능성은 있었지 않을까요? 선종. 네. 네, 선종 동해정수 정해상수인지 몰랐어요. 도노점수는 점점 깨달았고 도노한 다음에 점점 수행한다. 정해쌍수는 깨달음으로 수행을 같이 한다. 그러면 뭐예요? 도노점수, 정해쌍수 반대는 뭐예요? 반대요? 네. 깨달음 말고 뭐부터 한다고? 경정론부터. 네. 뭐라고요? 경전인데. 여기는 교관겸수하고 또 뭐 하나 있는데 이 반대말. 있는데. 이걸 찾아봐야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뭐를 찾아봐야 돼요?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인데 흐름, 불교사 흐름을 살펴봐야지. 흐름사 같은 거를 찾으면 제 카페에 다 있다고 그랬죠? 불교사 흐름도 있어요? 불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보면 다음번에 요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언제고 이렇게 불교 종교의 흐름. 네. 이렇게 불교 종교가 어떻게 흐름이 되는 불교의 변화, 흐름 이걸 찾으면 이게 좀 풀어졌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교의 흐름 자체 내에서 제일 중요한 뼈대는 뭐예요? 오교구산이잖아요. 교종과 선종. 몰라요. 신라 시대 때 오교구산. 구산은 선종, 오교는 교종 계열. 사찰. 그러면서 교종과 선종이 크로스가 되잖아. 네. 그래서 천태종, 조교종이 나오고, 그러면서 흐름이 쭈르륵 간 거거든. 그러니까 교종이냐, 선종 계열이냐. 그런데 지방에 있으면 교종은 경전이고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중앙에 귀족들 중심으로 됐을 테고, 네. 지방민은 선종이겠지. 이해되세요? 네. 아? 그러니까 이 교종과 선종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배경은. 그냥 요거 하나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됐어요? 네. 자, 이거는 뭐냐. 제도. 시행한 국가의 경제정책,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헤아려, 이렇게 등급. 한인전, 군인전, 요렇게 이 땅 이름. 이건 뭐라고요? 토지제도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네. 토지제도 흐름만 따로 정리된 것도 있어요. 자료들에서. 네. 자, 공음 전시법. 이렇게 전시과가 나온 거네. 그래서 시지, 전지가 뭐냐. 이게 전은 땅이고, 시는 땔감 하는 거. 산. 네. 시지, 전지를 해서 나눠줬다. 그러면 전시과 제도다. 그런데 개관된 토지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 일품 문화시랑은 이상으로 전지 20을 주고, 이품은 참지정사로 이렇게 줬다. 그러면, 참지정사라는 단어가 어느 시대 때 관직이냐, 이걸 알아도 좀 도움이 되는데. 뭐 그런 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자손에게 물려줬다라는 거는 제일 처음엔 공신전을 주던 공음전을 주던 다 물려줬다가 점점 사용권만 줬다가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자손에게 이렇게 초기겠네 이거는. 그쵸. 그러면 이 결작이 언제냐, 지계를 언제냐, 연문구등, 전문구등이 언제냐, 은병활구는 언제냐, 수신전, 휴장전이 언제냐, 이거를 알아야 되니까 토지제도가 발생했을 때 그 용어들이 어떤 흐름으로 되느냐라는 걸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걸 힌트로 해서 이걸 초기다라고 이렇게 잡아줘야 되네요, 초기. 초기. 굉장히 초기다, 토지제도에. 네. 근데 지계까지 발급하면 한참 뒤고, 네. 결작도 한참 뒤고, 그죠? 이것도 조선시대고, 그죠? 네. 요거는 어느 정도 중기 정도 될 테고, 은병활구가 초기 아닐까? 네, 그렇죠. 그래서 좁혀갈 수 있으면, 토지제도 흐름에서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하는 흐름사를 알면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는데, 안 그러면 쉽지 않았죠. 네. 됐나요? 네.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얼마나 생각하느냐라는 거를 중심으로 지금 얘기해주는 네. 듣는 걸로 똑같이 틀리더라도 다음 기사 제목 한국사 신문인데 몇 세기 특집호 수원 화성을 건립했다. 화성 건립하는 이유가 있죠. 왕권을 강화하고 네. 이렇게 군사적인 요충지.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다. 그러면 이때 그죠? 정약용이 있을 시기고 네. 신해 통공으로 유기제는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금난 정권이 이 난전을 금하는 것을 유기전에 강력한 그 힘을 주게 되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렇게 금난 정권을 폐지할 만큼 난전 활동을 활발하게 할 만큼은 좀 후기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완전 후기는 아니고 종로 세책점에서 한글 소설이 많이 나왔다. 그런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요? 되어 있는데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 특집호. 그러면 요거랑 요거 한글 소설이 나오면서 전기수들이 뭐예요?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전기수들이 왕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그래요? 네. 전기소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설화 같은 걸 많이 막 모아서 고쳐서 소설처럼 만들어서 왕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창작자가 되기도 하고. 그쵸?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러면 실학이 조금 발전을 하고 금난 정권의 난전 활동이니까 유기전에서 금난 정권이 되면 난전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상업 활동이 좀 살아나기도 하고 한글 소설까지 되면
아, 조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거의 반절은 넘어서 이 시기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해야 되네요. 네. 이제 동의공화는 이 시기 이게 그 임진왜란 이후에 조금 후기에 또 만든 건데 이거는 아주 옛날이고, 그죠? 네. 이건 완전히 이거고, 이건 고려고. 네. 그렇게 줄여가면 되는데,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로 치더라도 동의보감이 완성될 시기하고 북하기하고 하면 이게 이거 전체의 맥락의 의미가 뭐예요? 뭐 하고 싶다고? 거중기 얘기 왜 썼어요? 난전활동 왜 쓰고? 한글 소설 왜 썼어요? 그냥 그 시대에 중요한 걸. 평민의식 상승. 평민의 의식 상승. 실학정신 태동.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엮을 수도 있네. 아니, 근데 이 전체, 이 신문 특집호의 주제가 뭐냐고. 평민의식의 상상. 뭐 이런 거 하겠네. 제목, 국사책, 그 파트 잡으면. 실학정신의 태동. 이렇게 하든지. 아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굳이 왜 거중기를 써주고 난전 써주고 한글 써주고 이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과 제일 가까운 느낌, 국사, 역사적 의의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 연도만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게 문제 풀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해드리는 거잖아. 네. 아? 왜? 내가 아차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할 거야? 틀릴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네. 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 다음과 같은 행사가 있던 실시된 시기래요. 그러면 이거 일본 애들이, 그죠? 네. 일본 애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해보세요. 출정군인 가족이면 황국 위문문, 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사참배, 황국 신민서사, 이게 언제적, 이게 일제시대도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흐름을 잡아야죠. 네. 이때는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이쪽은 좀 풀어졌는데 이때는 겁나게 빡세졌죠. 네. 이 세 개가 뭐라는 거예요? 국방현금 내면서. 전쟁 막바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 아니에요. 국방원금이 뭔데요? 국가 방위를 위해서 헌금 내면서 이 황군, 일본군한테 비행기 사라고 돈 내고 이런 거. 황군이 일본군한테 위문문 발송하고 군인 가족 위문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강제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신사참배도 강제로 시키고 황국 신민이다 하면서 강제로 강요하고 그래서 전쟁에다 뽑아가고. 그러니까 이 시기다라는 게 확정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세 개를 보고 왜 굳이 이렇게 써졌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 학교에다가. 전 중간일 줄 알았어요. 당연히 중간은 온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신사참배를 안 시키죠. 문화통치인가요? 중간이? 예. 그러니까 이 3시기의 특징,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거를 고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뭐라고요? 엄청 빡센 시기다. 네. 그래서 두드러 팬다고. 안 하면. 국가동원법, 총동원법도 맞을 수 있는데 5번 같은데? 5번 맞네. 5번이잖아. 5번이. 강제 시기.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게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화 통치를 모르더라도 엄청난 이 막바지 전쟁 끝바지겠구나. 강요하겠구나. 그럼 끝이다. 그러면 끝바지. 이 전체 의미가 뭐라고요? 이 전체 의미가 국가 총동하는 막바지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네. 자, 국어만 주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뭐도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한국사. 왜? 한국사도 주제, 전체 흐름에 대한 주제가 뭐냐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외워가지고 이걸 풀려고 외우는 건 푸는 거 맞죠. 확실히 외우는 건 푸는 거 맞는데 그쵸? 네. 주제 파악해야죠. 네. 또 이것도 주제 봅시다. 위정척사. 자, 서양 외인들은 서양 옷을 입더러 하고 탔으니 외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강화면이나 곧 서양과 파치를 맺는 날. 외인과 같다. 이거 외양일체로는 알았네, 바로. 네. 연함이 뭐라고요? 오두가단, 차두불가단 한 사람이죠. 그래요?
내 머리는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못 자른다 이렇게. 면함 체이크. 아, 맞아요. 호가 면함이에요. 네. 그 면함 체이크네요. 아하. 그래서 위정척사의 대명사라 그러는. 선비, 예? 원조, 선비의 대명사를. 뭐 어쨌든 영남 만인서 만 명이 소를 제기한 거죠. 영남이 뭐라고요? 유리민 많은 곳이죠. 네. 뭐라고? 선비들이 많은 거. 네. 그래서 울음의 흑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맘대로 안 된다.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뭐예요? 둘의 공통점은? 일본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뭐라고요? 아직은 개항을 안 하고 있어서 강렬하게 반대하는 개항 초기. 네. 시기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아간파차는 나중에 난리 날 때, 궁극기 부처도 완전히 이 고정이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아서 할 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미국까지 뚫릴 때, 지금 이건 일본 뚫리는 거잖아. 이거는 나중에 완전히 개화파가 정변됐으니까 일본 들어오고 완전히 자리 잡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네, 남은 게. 근데 저는 외양 일체로 넣어서 뭐지? 서양이랑 이런 것까지 그럼 안 되구나. 그럼 단어로 생각하신 거고요. 네. 뭐라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서갖고 했을 시기가 언제라는 거지? 흐름의 시기. 그리고 네. 이게 그 뭐지? 김웅직 추신사 그 조선책략 가져와가지고 네. 얘네가 반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주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기에 네. 이 주장 그러면 전에 요거 있었던 있고. 일이면은 그거일 거라 생각해갖고. 그러니까 전체 흐름상으로 여기에서 여기 가나의 시기의 흐름이면 뭐라고요? 이때는 외화 강화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일본 안 됩니다. 한데 일본 갔다 왔죠. 네.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다 오랑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딱딱 맞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걸 썼을까? 그래서 이거를 하고 파견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도 맞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육하원칙으로 국사도 생각을 하면 돼요. 누가 한 거고 언제 한 거고 어디서 한 거고 왜 했을 때의 흐름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닌가요? 맞아요. 자 다음. 자 한국 애국단이래요. 오 이렇게 일제가 무어 소속인 이봉창에 대해서 이봉창 소속이 있었죠. 어쨌든 신상카드다. 그쵸? 육군 열병식 끝나고 돌아오는 일항행렬에게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 의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 단체 이 단체가 뭐 했느냐 이런 거네. 그죠? 엄청 어렵네요. 네, 저는 이 서울 진공작전은 뭐라고요? 독립군 전체 마지막에 네.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이거는 안 해오면 모르는 거고 고종태의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그럼 이거는 이 단체가 예를 들어서 민주파냐 공화파냐 라는 얘기고 네. 조선혁명 선언으로 활동 집지 이거는 뭐라고요? 공산주의 계열이냐 다른 계열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뭐 3번이 정답이라면 이걸 이 단체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손을 못 쓰는 거네. 네. 전 다른 단체랑 헷갈렸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렇게 문장이 나와도 이 배경으로 깔린 게 뭔지라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다른 건 다 방법이 있었는데 요거는 방법이 없네. 네. 안 해보면 뭐 그런 것도 있지 뭐. 그쵸.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틀린 것 중에서 흐름이나 뭐 이런 걸 잡으면 이 17번을 제외하고는 다 어느 정도 접근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19번 특별선언. 자, 대한뉴스 10월 17일 오후 7시 국회 해산. 오케이. 정당정치활동 중지, 헌법 조항 정지, 유신 딱 나오네 그냥 완전히. 유신 체제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그 유신이 언제냐고? 네. 그걸 몰라서. 네. 그럼 유신 때문에 발생한 게 뭐예요?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그래서 4번 했는데. 그래서. 민주항쟁.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이 사이. 라고 했는데 틀렸어요. 3, 4. 네. 아깝다 이거는. 네.
방법이 없네. 어떻게 되지? 이게 유신이야, 5.18, 부마, 한일협정. 그러면 쉽지 않구나. 가나다. 그래도 연표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근데 유신체제가 돼서 부마 항쟁 안 생겼어? 생겼죠. 5.18 민주운동도 생겼죠. 그런데 그러면 너는 이 사이라고 생각한 거야? 네. 유신으로 쪽발된 게 이게 이거. 그러면 왜 이 부마 항쟁을 왜 빼버렸어? 부마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부산 마산 항쟁. 네. 그게 유신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 유신 왜 네 마음대로 하냐고. 때문에. 독재하지 말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라고? 일본에서 돈 뺏어온 거고. 아. 돈 달라고. 아. 이거는 뭐라고? 정말- 독재하기 전 단계로 네. 정치 작업. 이거는 독재 시작. 독재하긴 정치 작업. 일본에서 돈 뺏어오고. 그런 다음에 유신으로 완전히 바꿨는데, 이게 항쟁을 하니까 그러네요. 촉발돼갖고 터진 거 아니야? 네. 여기에 있었어. 자, 20번. 다음 선언문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남과 8.15를 즈음하여 흩어진 이산가족 방문하고 남북경제협력 하고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이네. 네. 그 상봉이 처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평화통일을 흩어진 가족 인도적으로 조속히 하고 장기수 해결하고 제3의 내 협력을 활성화하고 신뢰를 다지고 민족경제를 이거 왜 썼어? 민족경제. 여기 경제와 관련된 거 찾으면 안 돼. 그게 답이에요. 아이고 이렇게 이제 힌트가 어느 정도 요거까지는 아직 안 열 테고 그죠? 처음 하니까 요거는 모르겠고 그죠? 기본합의서는 통일 전 단계고 이렇게 상봉하기 전 통일 논의의 흐름에서 정전협정은 아직 안 됐고 그지? 네. 휴전이지 그지? 안 됐고 그러면 2번 그러니까 남북적 요것도 아니죠? 네. 요거는 모르겠고 요거는 너무 빠르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게 경제가 써 있으니까 이걸로 써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판단인데 네. 흐름으로 이것도 힘들어요. 0.5 그러니까 1.5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흐름을 참고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등급 자체는 훨씬 더 올라 현재 실력에서도 네. 그러니까 국사를 보고 피드백해서 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걸 맞췄으면 이 문제가 왜 어떤 일이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없을까? 흐름은 뭘까? 전체 상황은 뭘까? 이게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 이런 걸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네. 됐어요? 네. 동아쌤입니다.